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조국 혁신당, 조국당의 그 10월 3대 위기, 10월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당이 10월에 저는 엄청난 대위기가 세가해가 한꺼번에 밀려오고요. 결국은 장기적으로 이제 그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그 예측이 됩니다. 자, 첫째 위기는요. 조국당의 첫째 위기는 바로 이제 그 조국의 구속입니다. 구속. 이번에 우리 조희연 대법관이 그 당선 무효가 보궐선거 하잖아요. 광노현이가 논다고 하잖아요. 보궐선거. 그런데 그 조희연 대법관 사건하고 조국 사건이 둘 다 이제 그 대법원 3부인데요. 3부인데. 근데 그 대법원에 상고한 게 21일밖에 차이가 안 나요. 대법원은요, 무조건 이제 그 먼저 접수된 걸 먼저 선고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선입, 선출, 먼저 들어온 걸 먼저 나가게 한다.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1, 2심은 재판이 막 2, 3년 길어지잖아요. 그런데 대법원은 심리를 안 하잖아. 구술 심리는. 서류로만 심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접수가 돼가 사건 번호가 앞선 것부터 먼저 사건을 떼는 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이제 조희연이가 8월 말에 선고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 하면 조국이는 빠르면 9월인데 9월은 이제 지나갔으니 10월 말쯤에 선고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제 그 11월 달에 선고된다는 일부 견해도 있는데 12월까지는 안 갑니다. 올해 연내 선고는 확실히 합니다. 근데 그 10월이냐 11월이냐인데 뭐 저는 조희연 케이스로 보면 요즘 신속한 케이스 보면 10월 말쯤이 유력하다. 그러면 이게 조국이는 어떻게 될까요? 전화비체로 가거나 파기환송 이거는 이제 그 이미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상고 기각이죠. 상고 기각이면 바로 이게 그 법정 구속입니다. 조국에는 이제 대법원 판결이죠. 대법원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배지가 달아나 버립니다. 배지가 당선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죠. 국회 동의 안 받고 바로 이게 교도소로 갑니다. 다만 이제 그 시간은 한 3, 4일 정도 시간을 줍니다. 옛날에 그 한명숙이 할 때 봤잖아요. 조국이 뭐 머리도 좀 깎고 이런 식으로 그 시간을 주니까. 근데 조국이가 구속이 돼버렸다. 그러면 이게 조국당은 뭐 완전히 뭐 우리 속된 말로 안고 없는 호빵 아닙니까? 안고 없는 호빵. 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그 핵심이 없으니까 조국이 없으면 그러면 이게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 존재감이. 예를 들어 이제 뭐 세종대왕이 없는 성군이다. 성군을 뽑는데 세종대왕 빼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또는 이제 이순신 없는 명장이다. 명장을 뽑는데 이순신이 없으면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조국이 없는 조국당은 이게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첫째 대위기입니다. 조국.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이제 이거 10월 16일이죠. 보궐선거의 대참패입니다. 보궐선거의 대참패예요. 조국당이. 일단 이제 그 강화도는 뭐 단일을 하든 말든 강화 군수는요,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이기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조국당이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그 조국당의 전략은 부산에서는 민주당하고 단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광하고 곡성은 단일 후보로 이제 민주당을 이기는 겁니다. 이게 전략이에요. 그런데 부산을 봤더니요, 부산은 이제 그 뭐 자기들이 볼 때는 뭐 훌륭한 뭐 리틀 뭐 김대중이다, 리틀 노무현이다 이런 데 훌륭한 변호사라고 뭐 민변의 사무처장도 하고 류재성 변호사, 류재성 영입했죠. 근데 음주운전 전과부터요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거기에 민주당은 여성 변호사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김경지 여성 변호사인데 지역위원장이에요. 근데 조국 당이 저는 이제 그 부산의 구청장도 어렵다고 보는 게 세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이제 그 첫째, 단일화가 어려워요. 민주당이 부산에서 단일화 할까요? 호남에서는 치열하게 싸우는데 부산만 단일화하면 그게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민주당이 단일화 거부하면 끝이고요. 두 번째, 단일화를 한다 해서 그러면 이게 조국당이 후보가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단일화 한다 해도 이게 민주당의 김경지 이분이 단일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많죠. 이게 두 번째죠. 근데 문제는 단일 후보가 그럼 됐다 치고
됐다 치고 그러면 이게 국민의힘 후보를 이길 수 있나요? 저번에 총선에도 국민의힘이 12% 앞선 지역입니다. 따라서 부산에서는 단일화가 쉽지 않고 단일화도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많고 설령 조국당 후보가 단일화됐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을 또 꺾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렵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광으로 가보면요. 이거는 이게 실제는 이제 이삭죽게 한 거예요. 뭐냐면 영광의 민주당 후보가 장세일, 장서희, 장세일 민주당 후보가 공천되니까 장현 후보가 이제 탈당을 해버린 거죠. 탈당을.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공천 탈당 이삭을 줍니다. 근데 이삭 가지고 어떻게 선거 이깁니까? 옛날에 총선 때는 지민비조. 근데 한 표는 지역구를 민주당 주니까 좀 이게 불쌍하니까 조국한테 비례 한 표 줬죠. 근데 이번에는 진검승부 한 표밖에 없잖아요. 저는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물론 민주당의 장세일 후보도 전과가 많아요. 와, 정말 이게 폭력 전과에 사기 보조금에 이런 자가 후보되는 것도 부끄럽지만 그래도 이게 조국당한테는 이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영광도 날아가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곡성은 이제 조국당의 박웅두 후보를 내놨지만 민주당의 조상래 후보한테 여론에서 많이 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호남이요. 아무리 이재명을 미워하고 해도 그래도 적통은 민주당 아닙니까? 근데 조국당이 옛날에 총선에 비례해서는 40대 40 엇비슷했지만 그러나 보궐선거는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이제 4개 다 참패한다. 그러면 이게 당으로서는 치명타를 입게 되는 이게 두 번째 위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국당의 10월에 세 번째 위기는 황운하입니다. 황운하가 이제 송철호 건으로 3년을 받았는데 이번에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근데 그거는 11월 21일 날 선고입니다. 11월 21일입니다. 근데 왜 제가 10월 위기라느냐? 황운하가 이제 얼마 있나요? 황운하가 이제 송영길한테 300만 원 돈 봉투를 받은 걸로 5차례나 소환받고 지금 불응이죠. 근데 체포영장 친다잖아요. 그거는 이게 10월 중에 9월 중에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더 빨리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이제 황운하가 300만 원 돈 봉투 받은 걸로 원내대표인데 개 끌리듯이 끌려나간다. 그게 체포영장이죠. 그래도 11월 달에 이제 구속이 되는 겁니다. 3년 법정 구속이. 물론 이제 황운하는 현역 의원 배치죠. 따라서 이제 고등법원이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고등법원이니까 법정 구속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국회 동의. 근데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하는데 국회에서 동의 안 해주면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그럼 이게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저는 황운하도 체포영장이 있고 그다음에 법정 구속이 있기 때문에 10월 엄청나게 운명이 위기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당의 투톱 조국과 황운하는 구속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보궐선거는 전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조국당을 이끌어갈 사람이 누가 있나요? 우리 남편이 100억대 거액 정관이후 이종건 부인 박은정이가 당을 이끌어갈 능력이나 될까요? 아니면 이게 지금 문재인 사건의 키맨 청와대 민정실의 행정관 팀장 신우석 사무부총장 신우석 이자가 이게 당을 이끌어갈 능력이 될까요? 아니면 지금 이게 현직 검사로 아직도 월급 받고 있는 대변인 이규헌 아직도 월급 받고 있는 대변인 이자가 이게 당을 이끌어갈 능력이 될까요? 저는 결국에 조국당은 10월에 역사 속으로 장기적으로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게 제가 보는 조국당의 운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조국이가 아무리 큰 소리 치면서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공격해도 자기는 이게 교도소 가고 당은 공중분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렇게 제가 예측을 합니다. 감사합니다.